대통령을 한자로 풀면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니까 그 말 뜻에 충실하게 전 국민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이제 진보와 보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쟁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국민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좀 곱씹어 볼 만한 문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무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가 이게 아주 복합적이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위기를 헤치고 나아갈 어떻게 보면 황천항해를 해야 할 선장의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듯합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이것도 기억할 만한 문장이네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통합하고 무능한 사람이 분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는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상 이제 국민을 진보, 보수, 기득권 세력, 서민, 이런 식으로 가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외교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따지고 한미일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꼽히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이제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여기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불행을 다시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인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취임사를 관통하는 논리는, 키워드는 국익, 실용, 그리고 통합, 이런 것 아닐까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 또는 좋은 문장을 남겨서 전체적인 취임사의 의미가 공허하지 않고 상당히 실제적이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상당히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찍었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선거를 통해서 또 상당 큰 차이로 약 3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큰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보나 어제는 또 공명한 선거였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제 한 번 더 꺾이게 생겼습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는 이건 또 국민의 몫입니다. 리더십 이야기하지만은 혼자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협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팔로우십이 결합해야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위기가 오면은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그걸 펼쳐가지고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든 그런 DNA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반대했던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그게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